네, 연휴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보죠.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금요일에 좀 밀려서 네. 벌써부터 추석 준비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올립니다. 많이 빠졌던 쪽에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가 싶은데 그 반등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도 오를지 반도체는 현재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점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오늘 반도체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장이 빠지면서 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예. 특히 이제 외국인도 많이 물량을 출하를 하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도 그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그 기술적인 게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그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금리 인하와 그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그래서 그 금리 인하와 빅테크 실적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설비 투자 그리고 AI 관련 그 부분의 어떤 이 확장성이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면서 그런 것과 연관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9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두 종목을 비롯해서 네. 유관 그 종목을 다 합하면 거의 7조 원 가까운 6조 원대 그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그 반도체가 견인을 했었는데 이 미국의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은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설비 투자가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뭐 올해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더 갈 것이다. 이게 우호적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한번 더 볼까 결국에는 고민이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대형주 중심으로 전략 네네. 잘 바라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지금은 계속된 상방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가 더 1등을 먼저 할 것인가. 여기서 1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먼저 찍을 것인가, 뭐 그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먼저 찍을 것인가 이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상방은 둘 다 40만 원, 10만 원 이렇게까지 높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게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계 그 이제 투자 은행에서 리포트들이 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두 개 회사, 우리나라의 대형 그 완성 반도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을 했다. 이런 것과 함께 그 레거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추세가 좀 있고요. 여기에 들어서 가장 큰 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센터 그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추세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라는 거 이게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추세에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12단 그 HBM3 이거 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언제 납품을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언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테슬라 같은 큰 손을 뭐 큰 고객을 잡았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가지 그 대형 종목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뭐 지금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살펴볼 수 있다. 반도체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고인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또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금요일에 밀렸었던 종목들이 언급해 주신 대로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와중에 지수도 플러스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1.64% 플러스권, 코스닥도 1.35%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수급을 잘 뒷받침되어가는 속에서 특히나 밀렸었던 부분을 일부 만회하는 시도 나타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플러스권이니까요. 결국에는 총 상단주가 오늘 지수 견인 힘써주고 있다로 정리됩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4거래일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낙폭을 만회하는 듯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나란히 1%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이 됐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3,432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1.4% 올라가면서 846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이탈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오죠. 특히나 환율이 최근에 1,400원 위까지 올라가서 부담이 됐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14원 가까이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1,398원으로 1,400원 바로 앞에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는 합쳐서 7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쪽이 1,400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조 단위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오늘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뒤에 보이는 화면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3.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D램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다시 한번 반도체 소보장까지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4% 넘게 올라갔고요. 삼성전기도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미국에서 100% 의약품 관세 부과한다라는 게 하나의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CDMO 업체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알테오젠,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나머지 ABL 바이오, 유한 양행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일동제약 쪽에서 먹는 약에 대한 또 성과를 내면서 일동제약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도 오늘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불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네이버 두나무 간의 M&A와 관련된 이슈, 거기에 또 엮여있는 일부 은행주들도 강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조선과 해운 쪽은 지난주에 좀 내리면서 끝났죠.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오늘 일단은 종목별로 갈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삼성중공업은 2.4%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쉬어갔었던 방산 쪽도 오늘은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자동차나 유틸리티, 철강 쪽도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2차전지 쪽도 테슬라의 약세와 함께 지난주에 좀 쉬어가면서 끝났었는데 오늘은 셀사와 함께 포스코퓨처엠, SKC 등등의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도 롯데케미칼 3%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이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강합니다. 오늘도 7%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이 자동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또 불만을 모으면서 카카오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일단 2%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소비와 음식료 테마들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부분 확인되고요. 하반기에 게임 신작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는 가운데 게임 엔터 쪽도 오름세, 그 안에서도 넷마블은 1%대 상승하면서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4,2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일동제약은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죠. 27%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3,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외에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상단에 눈에 띄고요. 일동홀딩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자 뒤를 이어서 네이버와 일동제약처럼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상단에 쑥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PR까지 확인되고요. 카카오와 HJ중공업, 미래에셋증권까지 앞서 체크해 보셨던 여러 이슈 가진 종목들 위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20% 급등 나오면서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다날은 오늘 4%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사이버원 오늘 8%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로보티즈 오늘도 7% 가까이 올라갔고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S2W가 상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G2G 바이오, 로킷헬스케어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의료 AI 쪽이 오늘도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금요일까지 환율이 좀 무섭게 뛰었었는데요. 다시 또 1,400원을 하회시킵니다. 이 속에서 외국인 좀 들어오는데 현선물 쪽에서 오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연휴 전에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그렇다면 저희가 비중에 있어서 끝까지 연휴 이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 분류 작업은 이번 주 내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또 투자 힌트 얻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조용할 때 이 조선의 백고동 소리가 들리시나 봅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조용하죠. 예, 조선이 상당히 그 시장을 견인했다가 뭐 지지부진하죠.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했었죠. 그게 굉장히 큰 호재였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종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악재로 끝날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선업종 전체를 봤을 때는 조선업종이 단순하게 조선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 그 NDS라고 하죠. 국방전략. 그거에 지금 뭐 대만이 포함되냐 우리나라가 포함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국방 관련된 얘기는 뭐 그 줄어들지 않을 수 없고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마스카 이후에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신규 투자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가 그 무역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강약강이고 강약강의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동맹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국들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절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조선과 관련된 그 방산 부분. 여기서의 그 강한 레버리지 효과는 좀 유효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이게 그 주가가 다 눌려 있다고 하지만 유심 있게 보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 이 부분의 그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다음 달에 나오는 국가방위 전략과 함께 뭐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결과가 뭐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한테 레버리지로 조선이 작용할 테니까 여기서 조선이 그 지금 눌리고 있는 그 업종 전체의 그 주가 흐름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조선을 좀 가져왔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소화됐지만 조선을 좀 보면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수주공시도 계속 나와요. 예, 그리고 뉴스 또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그 에이펙 때 또 뭔가 또 세일즈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뉴스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을까요? 탑픽 종목 통해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장이네요. 하나오션입니다. 네네. 하나오션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제 에이펙 때 그 잠수함 관련돼서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잠수함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그 배워온 데가 독일의 티센크룹인데 독일의 티센크룹에서 배워온 데가 이제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지금 이제
오션이죠. 거기가 가장 큰 어떻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캐나다 60조, 뭐 폴란드 뭐 7조 원 정도 뭐 물량이 좀 예상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아무래도 신규 건박 그 건조 관계된 사업에 대한 그 이야기도 계속 들리는 데다가 그 성과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서 제가 탑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보세요? 지금은 뭐 일단 너무 그 길게 간다기보다는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정도 봤는데요. 일단 이게 그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본 다음에 위로 열어두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번 방망이 짧게 잡고 현재 구간에선 손익비가 그렇다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 의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APR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장은 대장이고요. 신고가 같습니다. 저희 그냥 걱정 없이 홀딩일까요? 네, 조금만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만 더요? 네.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일까요? 그런 것까지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석이 좀 있어서 예.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좀 더 그 기다려 보시는 예. 것도 괜찮겠습니다. 조금씩은 수익 실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